자, 오늘의 초대석. 오늘은 을사년 변화되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쉽게 알려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인하대학교 프론티어 학부의 조부연 교수님과 함께 2025년에 달라지는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들하고 아주 밀접한 내용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귀 쫑긋 하시고 함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모셔서 얘기 나누도록 하죠. 자, 오늘의 초대석의 손님 조부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뭐 본인의 소개를 본인이 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겠지만 그래도 네. 우리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한 20여 년간 인천에서 복지 소상공인 자원봉사 관련 업무들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인하대학교 프론티어 학부에서 자원봉사 관련돼서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 조부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바뀌는 복지 정책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 시간이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지난 오랫동안 이 복지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또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네. 소위 우리가 문무를 겸비하셨으니까 아유, 무슨 아이들, 과찬의 말씀이십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네네. 생동감 있는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025년에 이제 달라지는 복지 정책을 살펴보는 순서인데 우선 그 기준 중위 소득이 인상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게 뭘까 네. 궁금해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네, 네, 네. 좀 쉽게 이해가 되도록 소개를 네. 좀 해주시죠.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을 중간값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0원에서부터 100원까지 있다고 하면은 네. 그 중간에 있는 값을 우리가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벌으셨던 그 소득 중에서 0부터 100까지 순서를 쫙 나열하고 그 중간에 있는 소득을 우리가 기준 중위소득으로 잡아서 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모든 그런 정책의 서비스 정책의 기준을 삼아서 이제 지원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솔직히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접할 때 조금 어렵기도 하고 해서 그게 그렇죠. 뭔가 뭐 네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시면, 혹시나 뭐 이제 제가 대상이 되더라도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올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하는 지원 서비스들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예. 그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게 복지 정책의 이제 중요한 기준점이 네,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그 소득이 어떻게 본인의 얘기입니다, 이게. 네, 네, 본인의 그 기준 소득이 중위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기초 그쵸. 생활 뭐 보장 제도라든가 그럼요, 예. 생계 급여라든가 네, 주거 급여라든가 이제 이런 그쵸, 것들이 네. 해당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되는 맞아요, 거기 예. 때문에 본인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쵸, 예. 이제 제가 이제 늘 그런 말씀드리거든요. 네, 본인이 잘 모르겠으면 네,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증을 맞습니다. 보여주고 네, 네, 내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면 네, 거기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네, 해드린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복지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고 중위소득이 인상이 된다는데 혹시 네. 내가 해당이 될까 안 될까는 네. 가서 여쭤보시는 게 그쵸, 그쵸. 제일 네. 좋을 것이다. 그럼요, 네. 이제 어느 정도 그런데 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이 된 건가요? 그 기준 중위소득이요, 2025년도에 조금 좀 많이 오르는 편이에요. 다른 때에 비해서는. 네네. 그래서 한 6.42% 올랐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은 월 609만 8천 원 정도 상당이시면은 네네. 그 정도의 기준 소득이 이제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기준 소득이 늘어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겠죠. 받으실 수 있는 지급 금액도 이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생계급여와 같은 지원금은 좀 예를 들면 작년에는 이제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생계급여가 183만 4천 원 정도였다면 올해는 이제 195만 1천 원 정도로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네. 좀 이게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분들한테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부분인 거고요. 또 네. 이게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동이나 동사무소나 아니면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됐죠. 이제 행정복지센터라던가 각종 이제 문화 서비스 뭐 이제 기타 정부에서 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는 게 한 13개 부처에 한 74개 정도를 선정할 때 네, 대상자를 네. 선정할 때 그 기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 기준이 이제 돼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음. 많은 사업에 이제 활용이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들도 이게 이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주위에 조금 약간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 한번 상담을 해봐라라고 이제 안내도 드리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취약계층 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안내도 해주시고 같이 홍보도 해주셔서 많이 혜택을 받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 안 된다 할지라도 또 내년에는 또 오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좀 많이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그렇죠. 되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어려운 분들 사실 계시잖아요. 그런 네. 분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시라 네, 하고 그렇죠. 조언을 해주실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인상이 됐다고 하니까 말이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4인 가족의 4인 가구 기준으로 이제 생계급여가 인상이 이제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인상이 되면은 함께 변화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네, 그럼요. 예. 어떤 변화들이 있는 겁니까? 기준 중위소득이 이제 인상이 되고 생계급여도 이제 하게 되면 생계급여에 따라서 이제 주거에 대한 급여가 있고 교육급여, 의료급여 뭐 그리고 장애인한테 나가는 거 노인 취약계층 분들한테 지원되는 각종 지원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대상도 확대되고 또 기준도 좀 완화되면서 좀 더 많으신 분들이 이제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복지 사각지대로 분류되시고 해당이 안 네네. 되셨던 분들도 조금 수혜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이제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이제 기준 중위소득도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차상위 계층한테도 이제 확대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동들한테 이제 지원이 되는 아동수당, 보육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혜 대상이 좀 늘어날 네.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주거 관련돼서 요즘 주거 문제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 급여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선정하는 기준들이 좀 상향이 조정이 돼서 좀 더 많은 가구들이 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장애인 관련돼서도 장애인 연금이나 수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 노인복지 관련돼서도 이제 기초연금이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선정 기준이 좀 조정되다 보면 어르신들한테 대한 혜택들도 좀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받으시는 금액도 조금 인상이 되시는 건가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혜택 그 지원 대상자가 대상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 이제 사실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노인 인구가 참 많이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꼬집어 네. 봤습니다, 제가. 의료급여 체계도 개편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개편이 되는 건가요? 그동안 이제 아마 의료급여는 이게 되게 오랫동안 이제 정액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면은 몇천 원씩 이렇게 해서 정액제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정률제로 변해서 본인 부담금이 이제 정률제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의료급여는 이제 보통 1종하고 2종으로 좀 나뉘는데요. 1종하고 이제 외래 이제 가셨을 때 네. 25,000원을 초과했을 때 1종 같은 경우는 4%, 8%, 이제 1차 병원은 4%, 2차 병원은 8%, 6%, 그다음에 3차 병원 8% 이렇게 이제 차등적으로, 네네. 정률적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1차 병원 가시는 게 조금 더 예, 본인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2차 병원은 이제 늘어나는 3차 병원은 늘어나시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아마 이 그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그 3차 병원에 좀 집중되시는 것들을 좀 네, 네. 골고루 예,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또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늘어나시고 하시다 음. 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그리고 잘 아는 의원들을 좀 활용을 하시라는 취지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의료 이용 관리 제도도 조금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365회 이제 초과되면 의료 진료에 대해서 이제 본인 부담하는 것들도 네.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좀 차등해서 예,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약국에서 투약하는 부분들도 좀 특성에 맞게 지원이 돼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액에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거 많이 늘어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실 네. 수 있지만 조금 그런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좀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 중에 건강생활유지비가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좀 2배 또 이렇게 늘어나고 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우리 어르신들은 또 병원에도 많이 다니시고 네, 약국도 많이 네.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비 부담이 왜 이렇게 늘어났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가까운 데서 가시는 건 좀 음. 아니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되실 것 네,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근처에 의원급 네, 네, 병원을 네. 가게 되면은 네. 옛날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좀 적게 적용이 네, 되는 그거보다 거죠. 예, 적게 네,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죠. 예. 진료를 받으시면 그죠. 예전에는 적게 냈지만 지금은 조금 더 내실 수 더 있다. 내실 수도 있다. 네, 네. 예. 그건 이제 그러니까 비율이 바뀌었으니까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동네 병원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맞아요. 수도 있거든요. 예, 이동의 불편함도 예.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편리하게 바뀌셨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셨고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가 그동안 상당히 그 많은 네네. 논란의 대상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자동차 재산 기준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도 좀 완화가 네네. 됐다고 네. 하던데요. 좀 소개해 이게 주시죠. 현장에서는 아마 민원 모시거나 막 이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지원을 하신 분들은 나는 지금 없는데 음, 내가 지금 막상 현금이나 이런 게 없는데 내 음, 기준이 왜 이렇게 나오냐 막 이러실 때 그렇죠. 보면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뭐 자동차라던가 그다음에 네, 근데 그 자동차도 내가 이제 쓰려고 보면 아주 오래된 중고라던가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환산을 했을 때는 자산가액이 좀 일정 부분 초과한다던가 이런 네, 부분들 네. 때문에 되게 현장에서는 어려움도 많았고 근데 그분들이 자동차를 없애면 또 생계를 음, 이어나갈 수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부양 의무자 기준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제약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자동차 배기량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0cc이고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 대해서 일반 재산 환산율로 적용했었었는데 이제 요즘 이제 바뀐 제도로 하면은 배기량이 2,000cc 미만. 으로 네. 이제 배기량이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로 이제 재산 환산율을 좀 적용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도 연소득이 1억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했을 때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올해에는 1억 3천 네, 네. 또는 일반 재산 12억까지 조금 완화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네, 네. 아유 우리 자식들이 좀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내가 이제 혜택을 못 받는다던가 이랬는데 이제 12억까지 일반 재산이 또 이제 늘어났으니까 그래도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선정 기준에서 이제는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네. 이제 생긴 거죠. 그런데 네, 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또 검토를 해보긴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의 재산이나 자동차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좀 완화가 돼서 이게 이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급여도 받으시면서 열심히 또 생계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뭐 자식이 있다 하실지라도 이렇게 부양 의무에 이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네. 이런 부분들에 아프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가족들 부양 의무 때문에 또 이제 못 받으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집이 하나 있더라도 뭐 12억 이상이면 몰라도 네. 12억 그렇죠. 이하면은 예. 크게
네. 이제 대상자가 부양 제외되는 의무자가. 네, 네. 부양 의무자가 네, 네. 그런 이제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건이 좀 완화됐고 네, 네, 네.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그동안 오래되고 네. CC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그 재산 가치를 너무 높이 평가하다 보니 네. 혜택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그 네. 폭을 좀 높이셨다. 네. 그럼 이런 게 이제 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집을 매매하면 자동으로 다 통보가 돼서 아, 그렇죠. 예, 이분들이 예. 다 알고 계신 그렇죠. 거죠. 예, 전산이 네네. 우리나라는 정말 그런 정보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걸 조회하고 신청을 하셨을 때 그걸 조회하거나 이럴 때 조금 기간이 있어요. 그 조사하는 기관들도 있고 한데 네네. 요즘은 이제 워낙 잘 정보망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다 네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알아볼 때 저 집 얼마 전에 매매했거든요. 자동차 팔았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게 적용이 안 된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네. 좀 손해 보는 게 아니냐 뭐 이래서 네네네네. 물어보는 뭐 경우도 있을까 네네. 봐.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이제 네네. 부처마다 좀 다르고 하니까 그 반영되는 기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네네. 그거는 이제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선생님들하고 잘 네네. 상의를 하셔가지고 안내를 드리고 이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반영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늦어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네네. 조금 기다리셔서 예, 받으시거나 아예 알겠습니다. 뭐 나는 안 되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이제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필수 가입력 검사비 지원을 확대한다고요? 네, 네. 아유 요즘 화두잖아요. 네네. 아이들이 빨리빨리 내야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저희 인천은 그래도 출생률이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조금 네. 예, 반가운 소식들이 전해지고는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가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임신을 준비를 하시는 부부한테만 이제 적용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네네. 지금은 이제 가임 가능한 20에서 49세 남녀 모두 미혼이 있다 네. 할지라도 네. 왜냐하면 이제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야 우리가 이제 좀 늦게 결혼하시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아이를 낳거나 준비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니까 그런 네네. 부분들에 대해서 하실 수 있도록 20에서 49세 남녀들한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한 번만 생애 한 번만 이제 지원이 됐었던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한 3회 정도로 좀 늘어났고 이제 29세 이하는 뭐 1기, 그다음에 30에 34세 2기, 35, 49는 3기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기를 좀 정해서 또 늦게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결혼 연령이 네, 맞아요. 늦어지니까.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준비하셔서 최대 여성분들한테는 한 13만 원 정도, 남성분들한테는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서 다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도대체 어디 가서 받아요? 남성분들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내가 어제 그거 어디 가서 받아야 돼? 내가 산부인과 가야 돼? 막 이러는데 국가검진 시 가입력 검사하겠다고 하시면은 예.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까?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성을 좀 높이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남성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네. 네, 그 하시면 부분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그럼요. 예. 네. 별도의 뭐 산부인과 방문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아도 네네네. 건강 검진 시 네. 의견만 네. 하면 네. 개진만 하면 네. 해준다. 알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많이 울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노인 문제가 요즘 뭐 화두인데 이 노인 복지에 대한 변화 네.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저도 보니까 어느새 이제 중장년층이어서 이제 조금 이제 노인복지들이 좀 많이 강화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이제 인식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 이제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연금 대상도 이제 확대가 되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 단독 가구인 경우에 이제 소득이 228만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부부가 부부 두 분 가구 소득이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충분하게 이제 가능하시고 또 이제 장기 요양 보험이라던가 요양시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은 시간이 남으시잖아요. 네, 요즘은 뭐 네. 70세라고 하셔도 아주 청춘이세요. 근데 이제 그러신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일자리 관련돼서 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제 격동기에 주체적으로 이렇게 사회생활들을 해오신 분이시다 보니까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하시는 거에 성취감이 상당히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노인 일자리를 음. 정부에서도 한 110만 개 정도 늘린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가스 안전 관리나 아동 돌봄 뭐 이런 걸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소득이 이제 발생되면 소득 네네. 공제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좀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근로소득 공제는 전에는 이제 75세 이상이신 분들이 이제 소득이 계신 분들한테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65세까지 이제 조금 내려와서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모두 다 근로소득을 이제 20만 원에서 더해서 30%더 추가해서 공제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갔고요. 소득 인정액이 이제 교육비, 의료비, 뭐 공제가 동거 가족에서 비동거하는 네. 좀 비속까지 확대가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좀 얻을 수 있으시도록 했고 이제 어르신들 중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재산이나 뭔가 월 소득이나 이런 게 없는데 이제 지원을 했더니 대상이 안 되시는 경우들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많은데 이제 나라에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점차 재산이라는 게 이제 줄어들지 그게 늘어나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걸 내가 이제 한번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못 받겠구나 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하시는 걸 되게 어르신들은 어려워하세요. 네네. 누군가의 도움 받는다는 게 또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셔서 한번 거절당하면 그래서 이게 아마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어르신 경우에 이제 그 재신청을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을 한 5년으로 좀 연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이분들이 가능하신지 안 가능하신지 그러니까 한번 오래 안 되셨다고 나는 안 되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가능한지 한 번 더 여쭤보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받으실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네. 이제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장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장기 요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예, 쓰시잖아요. 근데 1, 2등급 받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방문 간호나 건강 관리 서비스가 좀 이제 도입이 되고 장기 요양하실 때 그 가족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이제 치매가 걸리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돌보고 계신 분들의 고통이 좀 크시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휴가처럼 하루는 정도 자기만의 생활을 가지시고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교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들이실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네네. 그래서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1등급이신 경우는 한 33회, 2등급이신 경우는 30회로 해서 사용하셔서 가족분들도 조금 이 가족만 돌보시지 마시고 좀 네. 휴가를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고 아마 이제 노인 일자리도 110만 개가 이제 늘어나면서 뭐 가스 안전 관리원이라던가 아동 돌봄, 시니어 치안 지킴이 등 해서 우리 일상생활의 곳곳에 필요한 곳들에 이제 어르신들이 네네. 일자리로 좀 찾아가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어르신들이 좀 지역에서 활기차게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지금 노인이나 네. 또 출산 이런 데 이제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알아둬야 될 또 그런 네. 얘기들이 있으면 네네네. 마무리를 좀 하시면서 한 예. 말씀 더 해주시죠. 네, 뭐 우리가 이제 아까 출산 관련돼서도 이제 준비하는 우리 이제 대상 남녀분들한테는 이제 갔지만 우리가 이제 아이를 맞이했어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차원에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주민등록해서 이제 출생한 아이한테 이제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2년 안에 쓸 수 있도록 이제 바우처 형식으로 국민 행복카드를 네네. 통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인천은 이제 1억 플러스도 이제 아이드림 카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네네. 확대된 걸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차상위 계층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상위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소득
도 있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뭐 실업이라던가 갑자기 이제 질병이라던가 산재라던가 뭐 여러 가지 가족적인 요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뭐 내 생계가 어려워서 급하게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지원되는 긴급 지원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생계급여가 이제 조금 기준 범위가 좀 올라서 인상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제 주변에 보시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 가서 도움 받지? 나는 지금 재산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차도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러면은 도움을 못 받고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네. 끙끙끙 앓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도 뭐 이제 어려움이 처하신 분들한테는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긴급 자금이 있으니까 네, 한번 소득이 어떠신지 그거는 이제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상담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받으실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런 이제 올해 기준 중인 소득이라던가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해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다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커버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네.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이제 정부나 그러니까 이웃들이 좀 챙겨주시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좀 알리셔가지고 네, 예, 네. 함께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정부 차원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쭉 네네. 해주셨는데 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오셔서 아이고. 인천형 복지에 대해서도 좀 네네.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아주 다양한 얘기를 아이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고요. 다음 네. 시간에 다시 뵙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음 말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